안녕하십니까, 박배웅입니다. 우리나라의 얼마 전에 임종석 전 실장 예친 두 국가론, 그 다음에 이제 통일을 잊어버려야 되고 한 30년 후에 우리 후대들에게 이제 그런 또 기회를 갖도록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주장을 했었죠. 그 이후로 이제 그 전에 8.15 경축사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 독트린을 발표를 하고, 거기에 이제 그 임종석 실장에 대한 그 지지 선언처럼 들리는 정세현, 그 다음에 이종석입니까? 또 문재인 전 대통령, 이런 사람들의 그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참 혼란스럽게 헷갈렸죠. 왜 갑자기 통일을 일단 삶의 목표처럼 얘기를 했던 임종석이 두 국가론을 갖다가 외쳤을까? 정말로 23년도부터 김정은이 말한 어떤 그런 생각들에 동조한 건 아닐까? 이런 의미 들 수도 있죠. 그럴 일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만은, 물론 그 의견에는 이제 뭐 정동영 의원이라든가 이재명 대표조차도 반대 의견을 내놨었습니다. 완전히 반대는 아닌데 자기들 나름대로 입장이죠. 그래서 이제 국민들은 그 어떤 생각으로 우리 국민들이 힘을 모아야 되는가? 요즘 막 신문에 보면은 북한에서 러시아 파병도 하고 뭐 휴전선 근방으로 군사력을 좀 모으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파주 근처에서는 북한의 어떤 그 대남 방송이 굉장히 막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때 아주 굉장히 귀한 그러한 얘기가 하나 실렸는데요. 장세정의 시선입니다. 이 중앙일보인데요. 16년째 북한 인권 외친 85세 베를린 할머니, 이렇게 해가지고 글을 올려놨습니다. 1989년 11월 9일 동서독 분단의 상징이던 독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1990년 3월 독일 민주공화국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자유로운 선거가 치러졌다. 그해 8월 31일 동서독 통일조약이 베를린에서 서명됐고 10월 3일 독일은 공식적으로 통일됐다. 34년 전에 벌어진 역사적 사건이다. 베를린에 우뚝 솟은 브란덴부르크 문은 동서독 분단 시절의 공산주의 체제의 억압과 통제를 상징했다. 이 문에서 남쪽으로 약 1km 거리에 독일 주재 북한 대사관이 있다. 북한 인권을 촉구하는 베를린 시민들의 자발적인 집회가 지난 2009년 9월 11일부터 매주 대사관 앞에서 열리고 있다. 처음엔 단 2명이 시작했지만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되는 집회는 적게는 5명, 많게는 10명 함께한다. 대부분 50대에서 80대 남녀인데 전현직, 사회복지사, 의료인, 교사, 경제학자, 가수, 건축가, 목사 등 다양하다. 2013년에 10월 김정욱 선교사를 시작으로 2014년 김국과 최충길 선교사까지 한국인 목회자 3명이 간첩으로 몰려 북한에 납치되자 이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로 이어졌다. 집회는 성경 잠언 13장 8절, 잠언 31장 8절,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라고 된 이제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면서 시작하고 구호를 외친다. 북한 기독교인들에게 자유를, 북한 주민에게 핵 대신 쌀을, 모든 주민에게 넉넉한 양식을, 모든 강제 수용소 해체, 북한 주민에게 언론의 자유를, 북한 주민에게 여행의 자유를, 북한 주민의 인권 보장, 김정욱을 위한 자유, 김국기를 위한 자유, 최충기를 위한 자유, 김일성은 신이 아니다. 김정은은 핵폭탄과 미사일을 멈춰라. 참가자들은 피켓과 확성기를 들고 독일어와 영어로 구호를 수차례 외친다. 매번 찬송가를 부르며 집회를 마무리한다. 16년째 이 집회를 이끄는 게르다 에를리 할머니와 85세입니다. 연락이 닿았다.
동독 출신으로 베를린 장벽과 약 400m 거리에 살았다는 그는 북한의 종교 탄압 실상을 폭로한 강연을 듣고 마음에 닿아 행동에 나섰다고 한다.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와 나치 정권의 끔찍한 강제 수용소의 만행을 기억하는 그는 탈북자의 강제 수용소 증언을 접하면서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갖게 된다. 북한 대사관 직원들은 당신들의 행동은 무의미하다고 협박하며 집회 사진을 촬영해 독일 외교부에 항의했지만 지금껏 흔들림 없이 합법 집회를 계속해왔다. 할머니는 기독교적 자성과 정의감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뿐이라고 했다. 1972년 독일로 갔던 파독 간호사 이명숙 씨는 75세이십니다. 한국인 중에 유일하게 집회에 동참하고 있다. 14년째 베를린에 거주하는데 타국민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마음으로 북한 인권 활동에 충실한 독일 분들에게 감동했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에를리 할머니는 지난해 암 진단을 받고 수술까지 했지만 다행히 암을 잘 극복해 지금도 집회를 이끌고 있다. 85입니다. 나이가. 김정숙 선교사의 형 김정삼 씨는 1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동생의 생사 확인과 송환을 위해 노력하는 독일 베를린 시민들의 사랑과 은혜에 큰 위로가 된다며 감사를 전했다. 일명씩도 없는 피랍 한국인 선교사들과 박해받는 북한 주민들을 위한 베를린 시민들의 용기 있는 행동을 보면서 숙연해진다. 2016년 북한 인권법을 제정하고도 아직 북한 인권재단을 출범시키지 않고 있는 국회의 직무유기를 생각하니 부끄러울 따름이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에를리 할머니께 보낸 편지에서 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이다라고 했던 디트리 본헤퍼 목사의 정신을 보여주신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시위 참가자 13명에게 일일이 이름을 새긴 목도리를 지난해 성탄절 선물로 보냈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하면서 남북 통일에 먹구름이 끼었다는 소식을 전하자 에를리 할머니는 이렇게 해신했다. 독일 통일을 되돌아보면 1989년 1월 19일 당시 동독 국가원수 에이리 호네커는 베를린 장벽이 100년 동안 더 서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그로부터 10달도 안 돼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 독일은 통일됐어요. 예측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의 민주정부 아래에서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폭력 투쟁과 모든 방법을 활용해 통일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하세요. 이런 내용으로 보내왔습니다. 85세 되신 독일 할머니가 우리나라의 통일까지 또 북한으로 납북된 또 세 분의 어떤 그 선교사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1000만 이상 가족이 발생하고 300만 명 사상자가 냈던 6.25를 거치고 지금 남북으로 갈라져 있어 열심히 대한민국이 노력해서 경제대국으로 성장을 했지만은 그래도 분단된 나라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걸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정치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통일을 접자고 이런 얘기를 하는 도대체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건지 여튼 평화적 헌법에서 대통령을 비롯하는 우리 국민들한테 부여된 의무, 자유통일 이뤄가지고 북한의 지금 주민들과 남한에 있는 주민들이 함께 잘 살아가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